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는 거라며 반발했고 경영계는 부족하지만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환영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금형 제조업체입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24시간 주야로 교대 근무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주 4일만 공장을 돌려야 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 규제에 해서 생산 가동을 못하는 게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월 단위로 해주는 게 좋겠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건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건강보호는 해야 되지만 엄격하게 도입을 하게 되면 그런 자율적인 활용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1시간 휴식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데다 사용자 뜻대로 제도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노조 조직률이 14% 정도밖에 되지 않고 사용자들이 요구할 때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또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현행 과로 기준인 4주 연속 64시간을 넘어설 수도 있어 과로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고 안으로라고 한다면 기준을 넘어설 정도의 과로의 위험이 높아지는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SNS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KBS 7시 뉴스입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온 미래노동시장위원구회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혁 최종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일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 등이 담겨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연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5달 동안 검토해온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혁 최종 권고안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연구회는 우선 현재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넓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주일에 12시간을 넘을 수 없는 연장 근로시간을 한 달에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열어주자는 겁니다.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엔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합니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 수준인 440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주에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화 요구에 맞게 개방하고 활용의 유연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제안했습니다. 연구회는 또 한 달 이내로 설정해 놓은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연구회는 또 연공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52시간까지 정말 어려운 시간 동안 겨우겨우 어렵게 줄여놨는데 이걸 다시 한 주에 어느 특정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또 열어주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정부는 연구회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 조치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년 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됐습니다. 평일은 40시간까지 또 휴일과 야간에는 추가로 12시간까지만 더 일하도록 한 건데 이걸 조정하는 새로운 노동정책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일주일 단위로 제한하던 연장 근무 시간을 월이나 분기 단위로 더 유연하게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또 쉬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이 문제 오늘 9시 뉴스에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 내용 신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달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최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화 요구에 맞게 개방하고 활용의 유연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제안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현행 일주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다양화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 근로를 한 달에 52시간으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더 넓혀 분기 단위라면 월 단위의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또 근로일간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확대되면 하루 최대 11.5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집니다. 단 이런 방안들은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연장 근로 허용 한도를 포함하면 69시간까지 가능한 거는 맞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할 것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전업종에서 현행 한 달에서 3달로 넓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휴일 야간 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연구회는 또 연공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권고문을 토대로 입법 일정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스튜디오에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현행 근로시간 주 52시간제입니다. 네. 자, 주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이 그렇죠. 더해진 건데 정부는 왜 이 근로시간을 개편하려고 합니까?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연구 개발을 하는데 주간 단위가 아니고 한 2-3달 집중적으로 일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다. 또 계절 상품이 있잖아요. 예. 여름철에만 열심히 생산해야 되는 선풍기, 에어컨, 겨울에 방한용품. 이런 기업들은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좀 근로를 해야 하고 예. 나머지 때는 좀 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일주일 52시간으로 묶어둔 것은 예. 좀 경직적이다. 이걸 좀 풀어서 예. 지금 월 단위로 분기, 반기 단위로, 연 단위로 전체적인 평균만 맞출 수 있다면 좀 특정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의 유연성을 더해보자라고 하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앞에 리포트에서도 조금 언급이 됐지만 자, 정확히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일하라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주당 52시간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에 주당 12시간만 추가 근로가 허용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위법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걸 좀 푼다면 한 달 단위로 했을 때 추가 시간을 52시간으로 배당을 하고 예. 그 안에서 좀 월 단위로 움직일 수 있게 하자. 초과되지만 않으면. 예.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이제 분기 단위로 하면 3개월입니다. 한 140시간. 반기로 했을 때는 한 250시간. 예. 연으로 했을 때는 추가 시간을 440시간을 놓고 그 안에서 특정 시기에 초과 근무를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자. 벌써 지금 계산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 최대 주당 노동 시간이 69시간이 될 수 있다. 예. 한겨레 신문은 주 7일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80.5시간을 일주일에 일할 수도 있다. 그럼 지금 사실은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추세에서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응들도 나오고 있죠.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자, 주 52시간제에서 주 69시간제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네.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미래노동사회연구회 학자들이 모여서 지금 권고안을 낸 쪽이죠. 여기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주 69시간을 일하는 주도 있을 수 있지만 예. 1년 내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특정한 주는 아주 드물게 예.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주당 69시간 일하면 또 사실 다른 주에는 주 한 40시간 미만으로 일할 수 있는 줄여야 거거든요.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완급 조절을 한다면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노동권이나 건강권의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근데 일단은 연구한 쪽에서는 그것은 빈발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릴 것 네네네. 같은데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지금 일단 경영계 입장은 연구회에서 입장을 경청을 했어요. 예. 지금 경영계는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호적입니다. 예. 환영한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부분적으로 이 안에 연속 휴식을 11시간 보장한다든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예. 근로시간을 저축계좌화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소 영세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 예. 최저시급이 상향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조금 디테일하게 들여다봐 달라. 이런 좀 부분적인 개선 요청이 있는 거예요. 예. 노동계는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총 모두 다 지금 근로시간 단축해야 되는 추세.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지금 두 번째로 뭐 노동시간 높다는 얘기는 계속 들어왔잖아요. 예. 이걸 단축하려고 52시간제를 겨우 도입했는데 이걸 풀어버리면 결국은 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해칠 수가 있고 예. 사용자가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다. 내용을 보면은 노사 합의로 하게 돼 있기는 합니다. 자율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이 노총은 일단은 이것은 노동 개혁 개선이 아니라 계약이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 높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네. 5개월 동안 연구한 안입니다. 맞습니다. 아직 정부의 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권고를 했는데 네.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정부안으로 거의 대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요. 예. 지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 자 이거 조속히 해야 한다. 사실 권고안을 발표하면서도 이 미래노동사회연구회에서 예. 이거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라고 추진에 대한 좀 강조를 했어요. 예. 근데 고용노동부가 그걸 그대로 받아서 빠르게 입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정부안으로 수용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앞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네. 권고한 안이고요. 자, 또 다른 핵심이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뭐 호봉제인데 이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 네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바꾸겠다는 이거 겁니까? 사실은 한 20년 된 과제입니다. 예. 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70년대, 80년대 일본 기업을 따라갈 때는 흔히 듣는 연공서열, 공무원식. 예. 예를 들면 이 입사해서 오래 재직하면 그냥 승급을 자동적으로 하는 거죠. 연차가 되면 예.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뭐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연봉이 당연히 호봉으로 늘어나겠죠. 그걸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업이 성과를 못 냈다. 예. 그럼 연봉이 깎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성과를 많이 냈다. 그러면 그냥 연 몇 퍼센트 이 노사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파격적으로 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 직무성과급제에 대한 도입은 IMF 이후에 미국식 경영이 많이 들어오면서 예. 수건과제처럼 경영계가 고민을 했는데 예. 일부 대기업을 빼고는 직무별로 임금 체계를 정교화한다든가 예를 들면 개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제 PI나 PS로 줄 때는 팀 성과로 주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서 아직 이게 정교화되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 영세기업은 일단 도입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지만 정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그냥 자연히 승급하고 월급 많아지는 예. 호봉제는 지금 현대 시장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무별로 난이도가 높은 직무는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많이 연봉을 줄 수 있지만 예. 또 난이도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대체 고용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연봉이 높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예. 직무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 성과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한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충돌하는 건데요. 우리가 한때는 MB 정부 때도 성과주의가 강하게 또 이야기됐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임금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이고 정교한 임금 체계가 우선은 만들어지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후속 대책이 굉장히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임금 체계, 근로시간 다 법을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부 입법안 고용노동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법제화 여기에 방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이제 우리 국회의 의석 분포로 본다면 지금 양대 노총이 이거 노동 계약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예. 민주당도 정부안에 대해서 강한 반기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한 법제화 입법 과정으로 통과되기는 사실은 쉽지 않고요. 예. 얼만큼 정말 노동시장에서 노사가 자율과 합의로 자 이렇게 간다면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한국의 산업시장에 잘 맞습니다라고 하는 좀 어떤 다듬질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야가 또 머리를 맞대는 숙고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예산안을 비롯한 국정조사 등 상황을 보면 단계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과제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연금 개혁, 교육 개혁, 그다음에 노동 개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임기 내내 이 노동 개혁 문제는 정부 안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2024년 총선 전후에 예. 여기에 대한 또 좀 어떤 전환적인 논의가 있게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요.
사실은 국회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우선 노동계와 정부의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